보이드는 공허를 뜻하는 단어지만 코즈믹 호러에서는 현실이 지워진 자리로 설명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단순히 어둠을 본 것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시면을 마주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보이드를 마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던 친구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와는 졸업 이후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꽤나 친했던 사이로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 뒤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꽤 오랜만에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생각보다 조용한 병실 아니었다. 창가 쪽 침대에 앉아있던 그의 두 눈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간호사는 나를 흘끗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너무 오래 얘기는 못한다고 말한 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었다. 그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미쳐서 자기 눈을 찔렀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분했고 밝은 분위기를 지녔지만 그날 본 그는 무언가 이상했다. 조용히 병실 안에서 그는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한 장의 그림을 내게 건넸다. 거기에는 종이 한가운데를 거의 가득 채운 검은 구체와 그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가 거칠게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검은 점. 나는 검은 점이라고 되물었고 그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본 건 길 한복판이었다고 했다. 아스팔트 위에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색으로만 이루어진 작은 점. 정말 그것뿐이었다. 그는 함께 걷던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했다. 저기 저 검은 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다들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고 그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작업실로 가는 복도에서 그는 다시 그 점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손바닥만큼 더 커져 있었고 혹시나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이상한 호기심이 들어 그는 손을 뻗었다고 했다. 그 순간 그 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손을 미묘하게 스치듯 피했고 아주 조금씩 손이 닿지 않을 만큼만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때부터 그는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그 점은 집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벽 모서리에서, 그 다음은 책상 위에서, 그리고 천장 한 구석에서 아무 규칙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상하게도 가끔은 그 검은 부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마치 현실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쌓여갔다. 혹시나 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 그는 안과를 찾았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고 최근 작업이 많아서 생긴 일시적인 피로 증상일 거라고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잠시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그것을 마주했다. 방 안 정가운데에 떠있듯이 검은 원이 그곳에 있었다. 커다란 빈 공간, 마치 찍은 사진을 통째로 도려낸 것 같은 기묘한 풍경이었고 시선을 돌려도 고개를 움직여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검은 부분은 마치 그를 따라오듯 시야 한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이게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검은 영역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다. 그저 빈 공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입 같은 것만이 있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느리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입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움직임만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왔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 형상은 어디를 가도 따라왔다. 길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작업실에서도, 심지어 눈을 감은 순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검은 영역은 점점 더 넓어졌다. 무심코 벽을 바라볼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고개를 돌릴 때,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볼 때마다
그 검은 형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입의 형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또렷해졌고 무언가를 말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는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지 않으면 사라질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기의 눈을 찔렀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가 건넨 그림 속 검은 구체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입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였나 갑자기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그 검은 원이 내 바로 앞까지 왔어. 그 말 뒤로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이어지다가 전화는 끊겼다. 다음날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접수대에서는 그런 환자가 지금 입원해 있지 않다고 했다. 내가 기억하는 병실 번호를 말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라는 대답뿐이었다. 몇 번이나 병동을 돌아다녔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나 역시 그 검은 점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아주 작았다. 정말로 사소한 얼룩처럼 보였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 벽 한가운데 검은 부분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그 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